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토트넘이 무리뉴 감독의 2년차 매직이 다시 한번 이어질 것 같은 기대감에 차 있는 만큼 무리뉴 스페셜을 준비했습니다. 20년 동안 8개 팀에 수장을 하며 수많은 우승과 트로피를 들어올린 무리뉴 감독. 포르투갈 리그 2번, 세리에 A 2번, 프리메라 리가 1번, 프리미어 리그 3번을 비롯해서 UEFA 챔피언스 리그 2번에 유로파 리그 1번까지, 그리고 2010년 FIFA 발롱도르 최고의 감독까지 수상한 무리뉴 감독입니다. 경력만으로도 토트넘에게 무언가 큰 선물을 줄 것 같은 무리뉴 감독은 어떻게 역대 최고의 감독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무리뉴는 포르투갈의 축구선수 출신 감독으로 2019년부터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그의 별명은 스페셜 원. 토트넘에 부임하면서 본인을 험블 원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는 1963년 1월 26일 포르투갈 세투발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조세 마리우두스 산투스 모르뉴 펠리스입니다. 수많은 감독들처럼 그 또한 역시 선수 출신 감독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의 일부 리그에서 뛰었지만 기량은 그저 그랬습니다. 본인도 그걸 알고 24살에 일찍이 은퇴를 했습니다. 그 후 리스본 공과대학 대학원에서 국립체육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일했습니다. 그 후 잉글랜드 축구협회의 코칭 코스까지 수료하면서 영어를 마스터하고 1992년에 바비 롭슨의 통역관으로 일할 기회를 잡으면서 인연을 이어나갑니다. 무리뉴의 재능을 알아본 바비 롭슨은 함께 전술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무리뉴는 이 과정을 통해 전술적인 실력을 쌓아갔으며 통역뿐만 아니라 전술 어드바이스, 선발 선수 관리 등을 함께 수행하며 감독의 자질을 쌓았습니다. 이후에는 전 메뉴 감독이자 당시 바비 롭슨의 후임이었던 루이 파날과 독설로 유명해 죽이 잘 맞았다는 후문입니다. 하지만 워낙 통통 튀는 성격 때문에 다른 스태프들과 사이는 좋지 않았고 결국 팀을 떠나게 됩니다. FC 바르셀로나 수석 코치 커리어를 끝으로 코치 생활을 마감하고 무리뉴는 벤피카에 부임하면서 첫 감독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라이벌이었던 스포르팅을 3대 0으로 꺾는 등 성적도 나쁘지는 않았으나 구단 수뇌부와 충돌 끝에 물러났습니다. 2001-2002 시즌엔 레이리아의 감독으로서 포르투와 벤피카를 제치고 리그 3위를 기록하는 이변을 일으키자 포르투갈 리그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며 당시 부진하던 FC 포르투의 감독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때 얻은 별명이 바로 스페셜 원이죠. 경기 성적은 11승 2무 2패라는 호성적으로 3위로 리그를 마쳤습니다. 2002-2003 시즌에는 27승 5무 2패로 2위 벤피카를 11점 차로 제치며 리그 우승, 포르투갈컵 우승, 그리고 유에파컵 우승까지 차지하면서 유럽 무대에서 주목받는 감독으로 거듭났습니다. 무리뉴는 2004년 첼시 부임 이후 리그 25경기 무실점, 최소 실점, 역대 최다 승리, 역대 최다 승점 등 엄청난 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50년 만에 첼시 프리미어 리그 우승, 리그컵 우승, 챔피언스 리그 4강 진출을 2회 달성하면서 전성기를 이룩했습니다. 첼시의 역사를 새로 쓴 감독인 무리뉴는 특유의 스타일로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때쯤 무리뉴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알렉스 퍼거슨과 좋은 맞수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전 수비수들의 연이은 부상으로 인해서 리그 우승 경쟁에서 뒤처질 것을 우려하여 수비수 영입을 구단에 요청했지만 이사회가 이를 무시했고 결국 구단과의 불화로 인해 첼시를 떠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임한 인터밀란은 무리뉴 감독 커리어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로베르토 만치니의 뒤를 이어서 리그 5연패를 이어감과 동시에 45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이 시기에서 가장 회자되는 경기는 바르셀로나와의 챔스 4강 경기였습니다. 당시 바르셀로나는 월드 클래스인 메시와 사비, 이니에스타 같은 선수들을 가진 역대 최강의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르셀로나가 이번에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할 것을 예상했지만 무리뉴는 4강 2경기에서 수많은 명장면을 만들어내며 바르셀로나를 격파해버립니다. 이후 무리뉴 감독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으로 무대를 옮깁니다. 당시 챔스에서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던 레알 마드리드를 구제하기 위해 무리뉴가 투입되었습니다. 축구 선수든 감독이든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커리어가 없다면 그것은 완벽한 커리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한 무리뉴. 무리뉴는 포르투갈, 잉글랜드,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그동안 감독을 맡았던 4개의 리그에서 모두 우승하는 기록을 세웠고 최초로 유럽 3대 리그를 모두 우승한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무리뉴는 2년차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2012-2013 시즌에는 차츰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팀 내 분쟁을 조장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스페인파와 비스페인파로 나뉘자 포르투갈 선수들을 옹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론은 무리뉴가 카시아스를 벤치에 앉히고 서브 키퍼인 안토이노 아단을 선발 명단에 넣자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바르셀로나에게 리그 우승을 넘겨주었고 코파 델레이 결승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2대1로 역전패를 당하며 무관으로 시즌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다시 첼시로 돌아온 무리뉴. 2013-2014 시즌 메뉴와의 경기에서 승리했고 첼시를 기어이 4강에 올려놓으며 역대 최다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 감독으로 등극했습니다. 2014-2015 시즌에는 리그 우승도 시키면서 영원한 첼시의 감독이 될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팀이 부진하게 되자 구설수에 오르면서 경질당하게 되었습니다. 첼시에서 무리뉴가 경질당한 후 2016년 무리뉴는 메뉴와 정식으로 계약했습니다. 메뉴는 에리크 바이, 질라탄, 미키타리안, 포그바를 신속하게 폭풍 영입했고 FA 커뮤니티 실드에서 메뉴에서의 첫 트로피를 획득하며 훌륭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수들의 부상으로 선수 구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6위라는 만족스럽지 않은 리그 성적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화려함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며 팀 역사상 최초의 유로파 리그 우승을 얻어냈습니다. 2017-2018 시즌은 맨시티 우승이 확정되었던 시즌으로 어렵게 승점을 쌓아 2위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2018-2019 시즌에는 비싼 선수를 데려다 놓고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3년차를 바라보지 못한 채 2018년 경질되고 맙니다. 2019년 11월 포체티노의 후임으로 부임한 무리뉴는 손흥민과의 엄청난 케미가 예상된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자타공인 짠돌이 구단의 영입과 이적 권한이 없는 헤드코치라는 선택은 무리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절치부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19-2020 시즌은 득점으로 허덕였던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 득점력보다 못한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무리뉴가 토트넘 부임 이후 쌓은 승점이 리그 4위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부임 후 토트넘 순위를 끌어올려 유럽 대항전 싸움까지 하게 만든 것은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0-2021 시즌 토트넘에 2년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의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26번 이상 수상한 역대 최고의 감독 무리뉴의 비결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팀의 좋은 성적을 이끌어낸 그의 실적에 있었습니다. 그조차도 자신이 축구 감독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만은 확실하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현재 무리뉴 감독은 자신이 데려온 선수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강 공격진을 보유하게 되었고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에게 날개를 제대로 달아주었습니다. 지난 시즌처럼 손흥민을 윙백화하지도 않고 오히려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활용으로 아시아 최초 득점 선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손흥민도 무리뉴 감독에 대해서 무리뉴 감독은 아주 친절하다, 선수들과 농담도 많이 하고 잘 웃는다, 그런 면을 좋아한다, 그의 긍정적인 면이 결과를 바꿔놓고 있다, 경기 전에는 모두가 긍정적이다, 무리뉴 감독이 훌륭하게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와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겸손과 겸손이 만나게 되니 엄청난 포텐이 터진 상황인데 토트넘에서의 2년차를 맞이한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의 우승 트로피를 거머쥘 수 있도록 그의 도전을 응원해 보겠습니다.